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LA에서 최초 공개된 아이오닉 9 안팎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은 5와 6에 이은 이 GMP의 세 번째 모델이고요. 역대 현대 차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데뷔 무대는 LA 모터쇼인데 국내는 아마 내년 초쯤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대형 SUV인데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에 해당이 되고요. EV9을 제외하면은 딱히 정확히 매칭되는 경쟁 모델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이즈의 전기 SUV는 아직까지도 내놓는 차가 대중 브랜드에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모델이 없지 않나, EV9 제외하면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SK 온이 공급을 했고요. 용량은 110.3kWh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현대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됐죠.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으로 532km고요. 외장은 전형적인 현대 전기차의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앞을 보면은 누가 봐도 현대의 최신 아이오닉 시리즈의 디자인인데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시리즈와는 달리 두 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디자인이긴 한데 제네시스의 두 줄 라인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도 지능형이 적용이 됐고요. 외장 디자인은 지역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유럽형인데 법규 때문에 중앙에 포지셔닝 램프가 빠집니다. 반면에 북미와 국내는 중앙에 포지셔닝 램프가 들어가고요. EV9과 디자인 컨셉은 많이 다른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릴 아래쪽에 공백이 넓은 게 비슷하고요. 액티브 에어로 플랩도 적용이 됐죠. 아이오닉 9은 듀얼 에어로 플랩이 적용이 됐고 이것 때문에 좀 더 냉각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오닉 9은 국내에는 대형,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 SUV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차체 사이즈는 EV9보다 조금씩 큽니다. EV9의 전장은 5010mm인데 아이오닉 9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동일하고 전고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더 길고요. 아이오닉 9 외장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도 측면을 보여줬죠. 자동차의 측면을 보면은 그 차의 컨셉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오닉 9은 1열보다 2열의 유리가 더 넓고 그래서 2, 3열의 공간을 더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유리의 각도인데 세그먼트의 평균보다 앞유리가 훨씬 더 많이 누워 있어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앞유리를 더 뉘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열 유리도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고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 또는 디자인과는 달리 공기저항 개수는 0.26으로 꽤 낮습니다. 이거는 19인치 휠 이륜 기준이고요. 팬더에는 이렇게 클래딩이 붙었는데 이건 트림에 따라 좀 다르고요. 사이드미러도 최신 모델인 만큼 새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아이오닉 5가 가장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기름차도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아이오닉 9 역시 마찬가지고요. 잘 보면 도어 핸들에도 깨알같이 아이오닉 9이라고 있네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잖아요. 대각선. 사이먼 로스비 얘기를 들으니까 한복의 저고리에서 이 디자인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루프라인인데 이 차가 성격은 달라도 산타페와 대략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산타페가 북미에서 공간이 넉넉한 3열 SUV 시장을 지향을 하는데 아이오닉 9도 3열까지 고려를 많이 해서 이 루프라인을 완만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후면 디자인은 앞과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에 그 디자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이렇게 생긴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뒤쪽이.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고요. 특히 트렁크와 3열을 모두 잡으려다 보니까 최대한 넓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보트 테일 디자인인데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위까지 쭉 이어져서 테일 램프의 디자인만 보면은 약간 스타리아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어요. 심지어 뒷유리가 면적도 넓지만 좀 낮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차가 큰 만큼 레터링도 커졌는데 요즘에 차 중앙에 레터링을 배치하는 게 트렌드이긴 하죠. 이 차도 중앙에 아이오닉 9이라고 크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루프에 샤크 안테나를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은 히든 타입으로 차체에 배치를 했어요. 공기저항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의 SUV처럼 이 차 역시도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북미와 내수, 유럽형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타이어가 다릅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컨티넨탈, 국내에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형의 경우에는 이 올 시즌 투어 AS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사이즈는 285에 40월 21이고요.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와 21인치 두 가지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커브드 타입입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최근에 나온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기본 3분할이고, 그러니까 이 3분할 화면에서 EV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배터리 관련 정보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도 최근에 선보인 차들과 동일하죠. 이제 최신 모델인 만큼 이제 가장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다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CCNC에 들어가면서 시네마 기능도 추가가 됐고, 이 차는 지금 북미형이라고 그러는데 국내형이랑 똑같이 들어가네요, 이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최근의 차들과 그 구성은 동일합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익숙한 메뉴가 나오고요.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DS 관련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터와 스티어링 이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신 모델이고 그러면은 가변 댐핑 그 서스펜션이 적용될 법한데 그건 없네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총 4가지가 있고요.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지금 여기가 약간 좀 밝아서 정확히 무드 조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 차가 대시보드 위쪽에 들어갔어요, 무드 조명이. 그러니까 여기 무드 조명이 아래쪽을 좀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중간 부분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자인이 크게 게이지, 그래픽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게 게이지 심플이고요. 이게 모던, 그리고 이게 클래식. 이것도 새로운 디자인이긴 한데 이제 기존의 그 디자인과 아주 그렇게 확 차별화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이것도 뭐 기능성은 최근의 차들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360도 기능도 적용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공조장치 패널의 위치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심지어는 이 공조장치가 좀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 있어서 얼핏 보면은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근데 또 최근에 차 치고는 이런 폰트나 이런 게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물리 버튼도 좀 이 정도면 많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 상단에 홈, 맵, 서치, 미디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도 이렇게 2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도 또 있고, 참고로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 수납 공간 또는 실내 공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충분하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콘솔인데 이게 아이오닉 5에서 처음 적용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실내 공간을 좀 더 폭넓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특유의 픽셀 디자인은 여기에도 쓰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를 덧대는데 이것도 픽셀 디자인이죠. 센터 콘솔 박스는 차체 크기를 감안을 해도 조금 큰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구획을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쪽으로 모두 열리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열려서 이게 그러니까 현대식 해석인 거죠. 글로우 박스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심지어 이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비상 탈출용 망치가 있었는데 이 차에는 없네요. 운전대의 디자인도 좀 익숙하죠. 이게 약간 동그란 게 아니고 보통은 타원형이면은 이게 위아래로 조금 납작한데 이 차는 뭔가 양쪽으로 조금 더 납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차인 만큼 기어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 이런 좀 세부적인 디자인이 좀 다르네요. 시동 버튼이 뭔가 그 면적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는데 2열까지 이중 접합이고요.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이거보다 면적이 좀 작잖아요. 이 차는 여기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길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도어 포켓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도어 포켓은 차체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아 보이고요. 이 차를 옆에서 보면은 1열보다는 2열 위주의 패키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열에 앉았을 때 B필러가 운전자의 머리와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시트의 크기는 충분합니다.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이 넉넉하고, 그리고 이게 국가마다 시트의 쿠션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앉아봤던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시트 쿠션이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근데 보시는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1열보다 2열 위주의 패키징인데, 그래서 그런지 2열의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일단 이 차가 도어 자체가 되게 넓게 열리고요. 이 정도면은 그 G90 그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승하차 편의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가장 뒤로 밀었는데, 이럴 때 주먹이 레그룸이 3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기존의 아이오닉 5보다 당연히 넓고요. EV9보다도 2열 공간이 더 넓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차가 도어가 넓게 열리다 보니까 2열의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슬라이딩도 가능하지만 등받이 각도도 꽤 뒤로 뉘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게 7인승이고요. 그래서 2열에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데, 이 차는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2열 공간이 넓은데 이 바닥까지 평평하다 보니까 2열에 탔을 때 이 공간감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EV9보다 전고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 위의 공간도 조금 더 넉넉한 것 같고, 주먹이 2열도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보통 레그룸이 이 정도가 있으면은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양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산타페처럼 콘솔 박스의 경우에는 1열과 2열 승객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트레이를 걷어내면은 그 바닥에 지하실 있잖아요. 이게 이쪽과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3열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그 어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쫙 밀려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3열 치고는 승하차의 편의성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3열에 앉아보니까 이 3열의 거주성 자체는 EV9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레그룸이. 다만 헤드룸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3열에 앉으면은 제가 앉아도, 또는 등받이 각도를 가장 세워도 이 머리 공간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좀 남는데, 보통 SUV 3열에서 이 정도 헤드룸이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 차가 3열 헤드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열 시트를 앞쪽으로 한번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 앞쪽에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 2열 시트 아래쪽에도 이렇게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 3열 승객을 위해서도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요. 이 3열에 있는 컵홀더도 플라스틱이 꽤 좋네요. 편의장치 중에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USB인데, 이 차가 USB가 1, 2, 3열 모두 100W짜리가 들어가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천장에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가 3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슬라이딩 시킬 수 있는 차는 뭐 생각보다 꽤 있지만, 이 차는 SUV 3열 중에서 이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 각도가 가장 크게 넘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3열 시트로서는 그 시트 크기가 큰 편이에요. 보통은 SUV 3열은 시트 자체가 작아서 이제 힘든데, 이 차는 3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이게 좀 큰 편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좀 낮은 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 파노라믹 루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은데, 그래서 3열 쪽의 유리도 이게 면적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3열도 그렇게 좀 답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3열 승객이 나갈 때도 이 위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는데, 그 나가는 속도가 좀 이렇게 빠르네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측면에 있고요. 당연히 전동 개폐가 적용이 됐습니다. 트렁크의 용량은 VDA 기준으로, 그러니까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908리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3열 시트까지 세웠을 때도 이 기본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에도 적어도 골프백 2개 정도는 쌓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열 수 있는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여기 12V고요. 3열 시트는 여기 끈을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끈을 당기면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같이 접히죠.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폴딩도 가능합니다. 다시 세우는 거는 수동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 바닥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평탄화가 잘 돼 있어요. 2열과 3열 사이에 좀 홈이 있긴 한데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EV9처럼 보닛은 레버를 2번 당기면은 열리는 방식이죠. 앞쪽의 트렁크는 리어1 또는 AWD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고요. 리어1 모터 같은 경우에는 88L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AWD고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그 비상 탈출 버튼이 있어요. 앞쪽 트렁크에. 이게 좀 신기하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건 국내산이고요. 외장은 뭐 지역에 상관없이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미와 내수는 이 중앙에 포지셔닝 램프가 들어가고요. 유럽은 빠지고요. 또 차이가 있는 게 북미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반사판 있잖아요. 근데 내수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들어가고요. 285에 45R 21. 방금 보셨던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트림이 낮아서 275인데 이 차는 지금 21인치 이제 고급 사양이어서 28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트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가 캘리그래피고요. 그래서 조기에 캘리그래피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디자인이 터치가 약간 좀 제네시스로 연상케 하네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디자인이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죠, 디테일에.